민선 7기 광양시의 공약 이행률이 8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광양에서는 정연복 시장의 부동산 의혹 등이 최대 변수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현 시장을 포함한 9명의 인물들이 차기 시장 선거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는 7일부터 전남 도내 전체 일선학교가 전면 등교에 들어갑니다. 전남의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안정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입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이 전라선 SRT 투입 계획의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지역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과 철도 통합의 공공성에 기여하기 위해 SRT 대신 KTX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혈세를 들여 개발한 전남의 상당수 어항시설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는 전남 어항의 현실 속에 잡음도 무성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도내 전체 일선 학교들이 전면 등교에 들어갑니다. 김영로 전남지사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전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돼 오는 7일부터 도내 전체 학교에 대한 전면 등교를 시행하기로 교육청과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면 등교 방침에 따라 전남 도내 822개 초중고등학교 20만 3천여 명의 학생들이 매일 등교 수업을 받게 됩니다. 장서공 전남교육감은 전면 등교를 위해 방역 물품비를 확보했고 약 5천 명의 인력을 투입해 철저한 방역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양 지역에서 40대 주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양시는 어제 광양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주부가 최근 순천을 중심으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불안감을 느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은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이 확진자에게 코로나19 증상은 발현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여수에서도 오늘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순천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민선 7기 전남 동부지자체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를 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광양시 순서입니다. 광양시는 현재 3선 도전이 유력시되었던 정연복 시장이 부동산 이해충돌 의혹 등 대형 악재에 휘말리면서 지역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7기 출범 당시 광양시 정연복 시장은 2조 5천억 원 규모의 126개 공약에 137개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3년여가 지난 현재 광양시의 공약 사업 이행률은 8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양 국가산단 명당 3지구 조성사업 등 52건의 사업이 완료됐고 광양읍 도시재생사업 등 82건의 사업이 정상 또는 일부 추진 중입니다. 또 세계 최대 규모의 이순신 장군 동상 전망대 건립사업 등 3건의 사업은 보류 사업으로 분류됐습니다. 정 시장은 비교적 무난한 시정 성과를 보이며 탄탄한 조직력을 앞세워 3선 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싣고 시정을 이끌어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 시장은 부동산 이해충돌 의혹이 경찰 수사로 이어지면서 지역 여론까지 급속히 냉각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셈법 역시 복잡해졌습니다. 특히 정 시장의 건강 이상설까지 겹치면서 지역의 정치권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 출마 예상자들의 움직임도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호배를 마신 김재무 전남체육회장이 세 번째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재효 전 보성 부군수, 김태균 도의원, 문양호 광양시의원, 박금표 전 YTN국장, 이용재 전 전남도의회 의장, 서장원 전 보건대총장도 민주당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무소속 출마 예상자로 정윤화 전 국회의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높은 인지도와 국회 활동 경력이 바탕이 돼 출마 가능성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선 8기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광양시의 정치권은 현역 시장의 정치적 위상을 뒤흔드는 대형 이슈로 벌써부터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라선에 수서발 고속열차 SRT를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 통합이라는 논리 아래 SRT 대신 수서발 KTX를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전라선 SRT 투입까지 적잖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호남선과 경부선에만 운영됐던 고속철도 SRT의 전라선 운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추석 전까지 SRT 한 대가 전라선에 투입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선에 추가 투입될 SRT 차량 구매를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도 통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전라선 SRT 운영은 철도 통합 논리에 가로막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여수엑스포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선에 SRT 대신 수서행 수서발 KTX를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RT 전라선 투입은 철도 통합이 아닌 민영화를 고착화해 공공성을 해친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업이 철도 공공성 강화잖아요. 호레이라고 SR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관을 운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요.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도 최근 성명을 내고 철도는 지역 민원보다 통합이라는 국가적 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반대 주장의 김회재 의원은 불편한 철도 교통을 감내해야 하는 지역민들의 입장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RT 투입 이후 수서행 KTX를 추가 배차하면 철도 통합 문제도 보완할 수 있다는 겁니다. SRT 전라선 운행은 KTX와 SRT 철도 통합과 무관한 일입니다. 전혀 명분이 없습니다. 지역의 수건인 SRT의 전라선 투입이 철도 공공성 확보라는 논리 속에서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 상인들의 시청 내 농성이 720일을 넘어선 가운데 여수시의회가 갈등 해결과 상인 생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의회 주종섭 의원은 최근 지역에서 이처럼 장기화된 농성은 없었다며 상인들이 주장하는 시장 권리권 회수와 관련해 이를 확인하고 바로잡는 여수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습니다. 주 의원은 특히 수차례 상인들의 생계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며 여수시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여수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청소년 100원 버스 사업을 추진할 것을 여수시에 요구했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오늘 성명서를 통해 광양과 고흥에 이어 순천시도 오는 10일부터 청소년 100원 시내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제는 여수시도 응답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협은 또 COP28 유치 중심 도시로서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 될 수 있다며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당 내 최대 계파 중 하나인 민평연이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 여순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제야 운동권 출신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가칭 민평연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까지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로 전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평연은 또 이미 여순 사건은 과거사위원회와 법원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국가에 권고해 이제는 입법부인 국회의 책임이라며 이번 국회 내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 지역 여순 사건 유적지 표지판 제막식이 오늘 순천 남초등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순천시와 시의회, 유족회 관계자 등 참석자들은 이번 표지판 제막식을 계기로 여순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돼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했습니다. 주민들의 증언과 사료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표지판은 순천 도심 지역 10곳과 외곽 지역 15곳 등 모두 25곳에 설치됐으며 여순 사건 당시 벌어진 내용이 한글과 영문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 여수시가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2024년까지 여순 사건 기념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여순 사건 기념공원 조성을 위해 후보지 검토와 입지 분석 등 사업의 기본 방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지난 3월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맡겼으며 오늘 시청 회의실에서 연구 용역 제1차 중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여수시는 기념공원 입지 후보지 평가 보고를 받고 향후 과업 수행 계획 등을 공유했으며 오는 8월 말까지 결과를 납품받아 기념공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 어항의 절반이 넘는 1,099곳이 다도해인 전남에 몰려 있습니다. 개발할 당시 수백억을 들인 항구들 제대로 활용되거나 관리되고 있을까요?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이 인기를 끌면서 연평균 45만 명이 이용하던 장흥 노력항. 개항 5년 만에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뒤 1,000제곱미터에 이르는 터미널은 현재까지 텅 비어 있습니다. 다시 항로를 운영할 여객선사를 찾지 못해 빈 항구를 그대로 방치한 지 수년째. 이번에는 고등어 선망 선단을 유치하겠다며 다시 160억 원을 투입해 기반 시설을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등어 선망업을 유치하겠다는 그 민간 업체가 있어서 저희들이 고등어 선망업 쪽으로 지금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년 전 어촌 뉴딜 사업에 선정돼 50억 원을 투입한 무안 신월항. 침수를 방지한다며 선착장을 높이고 없던 방파제를 만들었지만 주민들의 불편은 더 커졌습니다. 선착장 폭은 그대로 둔 채 경사만 급격해지면서 하루 4차례 오가던 철부도선이 접안이 어려워 운항을 포기했고 날개처럼 양쪽에 만든 방파제 안쪽으로 쓰레기가 쌓이면서 악취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올해 말 준공 예정이었던 사업은 결국 중단됐고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예, 너무 경사가 심해가지고 이 노인정들이 걸어오지를 못해요. 90년대 도서개발 사업으로 조성됐다 소규모 항폭으로 남은 진도 벽파항. 항구를 고등어 선별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진도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와 주민들의 갈등이 1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업체 측이 주민들을 고소하면서 빈 항구는 전쟁터가 됐습니다. 서로간에 지금 너무 대립을 하셔가지고 주민들만 지금 저렇게 지금 고발당하고 고소당하고 저렇게 그 소당에 들어가고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항을 가진 전남.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도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양시와 포스코 O&M이 지역의 취약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광양시와 포스코 O&M은 오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의 공공민간시설물 공동점검, 시설물 긴급 보수 지원과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 O&M은 특히 시설관리 전문기업으로서 축적된 노하우를 광양시에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올해 광양 매실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양시와 지역농협에 따르면 올해 광양 매실의 생산량은 생육기 비교적 양호한 기상 여건 덕에 지난해보다 37% 증가한 8,000톤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광양 매실의 출하 초기 가격은 현재 상품 기준 킬로그램당 3,700여 원 수준으로 평년 가격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 1일 공영 홈쇼핑 방송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10차례에 걸쳐 TV 홈쇼핑을 통한 광양 매실 판매를 지원하고 비대면 형식의 신유통 채널, 라이브 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실시한 전국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 권오봉 여수시장이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여수시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지난 3월부터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평가 자료와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으며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의 주요 항목은 공약 이행 완료와 지난해 목표 달성, 주민 소통과 웹 소통, 선거 공약 일치도 등
5대 분야이며 전국 지자체를 5개 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